대구 삼덕초등학교 부관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재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대구 삼덕초등학교 부관사는 2013년에 국가 등록문화재 제581호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목조, 우리가 소위 일본식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런 스타일의 이 건물 한 동, 139.1제곱미터의 이 건물 한 동이 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층은 지상 1층이고요. 건축은 1939년 8월 16일 날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보면요. 지금 여기가 옛날 대구역 위치고 여기가 대구구 시가지인데요. 현재 지금 삼덕초등학교 그 관사 위치가 이 위치쯤 됩니다. 현재 지도로 보면 이 위치쯤 되는데요. 옛날로 따지면은 시가지는 아니었고 이 눈밭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이 37년부터 이쪽 대구 이 시가지 계획을 하면서 39년에 이쪽에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39년에 대구 이 덕산 공립 심상소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때 교장 관사로 이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이 건물이 쭉 관사로 사용이 되다가 2009년에 YMCA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1년 이 12월에 계약이 만료 후에 공가 상태로 이제 일정 정도 방치가 되다가 이 2017년에 대전 중구청에서 이 어린이 도서관 삼덕마루로 리노베이션해서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대상지 위치인데요. 이 주변은 완전히 주거지입니다. 완전히 주택가 한가운데 이 대상 건물이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신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하나 이제 흐르고 있고, 옆으로는 이 대구시를 쭉 이렇게 우회하는 간선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주거지 안에 초등학교 부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블럭 자체가 이 39년에 구획 정리를 한 블럭이기 때문에 이 장방형의 굉장히 정형화한 형태의 이런 블럭 형태이고요. 그 안쪽에 보면 이 교차로에 있는 이 코너 부분에 이 약간 세로형의 장방형 형태의 필지 안에 건물이 지금 있는데, 이 건물을 앉힌 모습을 보면은 이 필지의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앉혀놔서 앞으로도 조금 공간이 있고 뒤로도 조금 공간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건물 외부 모습을 보면요, 이쪽이 남쪽 모습입니다. 남쪽 모습인데요. 요게 2015년에 지금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15년에 촬영한 모습이고, 요게 올해 4월에 촬영한 모습인데요. 2015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요 사이에 2017년에 이제 개수공사를 실시한 그 정도 차이 정도만 있고, 아주 큰 차이, 건물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근데 원래 이 건물에는 앞에 이쪽에 담이 이렇게 1999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원래 이렇게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이 있었는데 이 대구시 이 일대가 이 전국에서 이 담장 허물기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담장을 허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담이 없는 이 상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쪽이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일본 주택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이제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세히 보면 여기 우물도 하나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무들도 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런 나무들은 요 2015년
사진을 보면은 원래 있었던 나무들 그대로 활용을 해서 좀 조경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이 정원의 모습이고요. 요게 그 정원 쪽에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 정원 측의 마루 쪽에 있는 창호입니다. 건물 서쪽에 있는 인면인데요. 이게 예전 2015년에 촬영한 것이고, 이게 2023년 올해 촬영한 것인데요. 이 담을 이렇게 나무로 낮게 만들어 놓은 것, 요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2017년도에 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개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개수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의 이 2015년 당시의 그 모습을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담을 만들고, 여기가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원처럼 뒤쪽에, 건물 뒤쪽 마당을 정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길도 만들고 해서 정원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런 모습들은 2015년의 개수공사 전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들 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나무로 뭔가 이렇게 박스를 짜서 이렇게 건물의 조금 모습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춰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의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의 동쪽인데요. 이 건물의 주출입구가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출입구 바로 옆쪽으로 이 옆 필지에 담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그래서 이 부분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사실은 주출입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부분이 짧아서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주출입구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학교 관사 건물의 어떤 표준 도면을 이 대시에 맞춰서 그냥 안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출입구를 뭐 이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실은 주출입구 이렇게 좀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주출입구의 위치가 원래 여기가 아닌데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원래는 옆에 필지하고 같은 필지였는데 분필이 되면서 주출입구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은 바로 옆 필지 담장하고 딱 붙어서 이 주출입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기록화조사 보고서에서 그렸던 당시의 이 실측 도면입니다. 도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쪽이 주출입구, 여기 옆 필지가 이쪽이 옆 필지가 있고 여기 담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출입구고, 이제 이 주출입구로 진입을 하면은 바로 이 방 1이 이제 응접실로 이제 추정한다는 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 메인 객실, 거실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소위 독궁음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 앞에 이제 축복도가 있고, 이쪽으로 남쪽에 그 정원, 그러니까 건물의 정면 모습이 이쪽으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중복도가 있고요. 복도 끝으로 이쪽 주방, 욕실, 요거는 이 한여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자녀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중복도를 두고 보통 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실들을 이 남향으로 배치하고, 주방이랄지 욕실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북쪽으로 배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당시에 근대계 이제 일본의 어떤 주거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실의 배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황 모습입니다. 실내 현황 모습인데요. 지금 이 도면에서 방 1에서 방 2를 이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 2 원래는 이
객실, 뭐 일본어로 자식기로 사용했던 그 방 안에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상을 놔두고, 원래 독고노마 자리에는 이렇게 에어컨 등을 놔두고 있고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축복도가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마당, 앞마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배치해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 중간중간에 책상을 놔두고 이제 책을,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지금 주방 위치에서 지금 방 세 번째 방 상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다 이렇게 책을 많이 지금 꽂아놓고 어디서든지 지금 책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 속복도 쪽을 바라보고 찍은 모습이고요. 그 방 2에서 이제 본 이 바깥쪽에서 본 소위 람마라고 부르는 그쪽의 디테일 모습입니다. 네, 이 건물의 이 문화재 등록 이유를 보면은 이제 당시엔 일본 주거 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고, 이 근대시기 대구에 건립된 교육 관련 시설 중 몇 안 되는 관사 건물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하고 있고, 이 세 명의 문화재위원회 각각의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그리고 원형 구조 및 변형 노후화 상태,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등에 대한 이제 각각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15년에 발행된 이 등록 2013년도의 등록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 건물이 네거티브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대구의 도시화 과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 지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건축적 가치로 보면 근대기 어떤 일본의 주거 양식으로서 원형 보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따라서 어떤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크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담장 허물기를 해서 원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담장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건물인데, 담장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 건물 자체가 뭔가 이 원 디자인의 취지와 좀 달라졌다. 그와 같은 지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이 건물이 어쨌든 이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부가 상실이 되면서 이 건물을 보호하는데 조금 취약해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주 출입구 위치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입니다. 왜 그 인접대지에 딱 붙여가지고 진입하기 힘들게 주 출입구를 두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물론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다라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이 문화재 등록 이유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단 이 사이트 대상 영역은 일단 이 필지로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이 속한 이 필지 221번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주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우리 대상 건물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이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222번지를 보면은 이 건물인데 한옥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사거리에서 바라보면은 한옥이 둘 다 담장이 없고, 한옥이 한 채 있고, 요게
주택이 한 채 있는 꽤 뭔가 뭐 두 개가 이렇게 대조되는 뭔가 굉장히 인상적인 주거가 두 개 뭔가 대조되는 주거가 나타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뭔가 설계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으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건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 이 건물이 이거보다 조금 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문화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증축이랄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저도 이제 이 사이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두 필지 말고 요 주변에 보면은 요 두 건물 말고도 주변에 이 주변이 다 주택가인데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축된 건물들도 물론 있지만 한옥들도 꽤 많이 남아있고 또 요런 근대기에 만들어진 주택 같은 건물들도 점점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아직도 꽤 예전의 이 주거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계획을 할 때 향후에 이 지역 어떤 전체 뭐랄까요 재생이랄지 아니면 이 지역 전체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을 조금 염두에 두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그 지역 자체가 아까 1938년도인가요? 30년도? 예. 예. 그때 그러니까 애초에 원도심이 아니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 사이트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관사 주변으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한옥 건물을 비롯해서 뭐 일본식 주택까지도 상당히 다양하게 남아있는 게 참 희한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이트의 한정만 학생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가로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주거의 경계성이 이미 그 흐트러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잠깐 몇 개의 사진으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경계성들을 다시 좀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 학생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 방문했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대뜸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였거든요. 혹시 이거 공모전 되면은 그걸로 바뀌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고 열심히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될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그런 긍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찌됐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이런 비슷한 건물들이 아까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쪽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관련된 뭔가의 좀 메카처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데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원형이 되게 잘 보존돼 있고 일식 가옥으로서의 그 특징들이 잘 남아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게 물론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일식 가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 예를 들면 독고노마 같은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에 들어가 있는 게 맞을까라는 좀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간은 원래 그 사용 의도대로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국적인, 지금 이제 세대들이 보면 옆에 한옥도 있고, 한국식 문화는 이런 거고 일본식 문화는 이런 거고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혹시 뭐 많이 문제가 된다면 편집 이 식으로 뭐 한다는 것이 또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런 것들 좀 극복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고, 요즘에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일본식 테마파크를 뭐 경기도에 어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가고 일부러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원본이니까 그렇게 살려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려서 대비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남 박사님 보시기에? 충분히 있었죠. 충분히 있었고 사실은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거기 가서도 그 직원분에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다다미가 깔아놓은 방식이 주거에서 까는 방식이 아니라 뭐 장례를 치를 때라거나 이런 때 까는 방식의 다다미 깔기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사실 원형에 가까워지는 거고. 잠깐만. 뭐 이번 우리 공모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게 기록화조사 보고서랑 요 등록문화재 요 등록 보고서를 보면은 원형에 대한 고찰이나 분석 부분이 부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기록화한 2015년에 예를 들어서 기록화한 그 시점에 어떤 실측 그건 있는데 원형에 대한 추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특히 배면적으로 좀 증축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사해보고 하면은 추정해서 복원도 가능하고 그런 공간 원래 공간 구조가 지금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특히 주출입구 같은데. 사실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완벽한 복원을 제안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여기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죠.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대학원생들, 특히 역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본인들이 진짜로 고증을 하나씩 해보면서 이것의 완벽한 형태의 복원안이 무엇인가, 실제로 원형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제안해주는 공모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일본 사례에서 그런 비슷한 걸 하나 사실은 들고 온 게 하나 있는데 좀 이따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원형을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원형을 복원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러니까 일단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알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중요한 어떤 뭘 놓는다든지, 뭐 상징성이 있는 무엇인가로 꾸민다든지, 좀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사실 발랄한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두는 느낌이 들어서, 뭐 다다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재해석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면 좋겠다는. 이 건물이나 충남 도지사 그 공관들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양식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일본식이고 이거는 일본식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고 그 시기의 건축적인 특징이나 양식들의 가치가 인정받아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최대한의 원형을 찾아주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